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담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삼선 도전에 드디어 또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삼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충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중단 없는 충주 발전을 이루라. 네. 그리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 하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스스로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저는 비록 당선됐지만 우리 당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네. 참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 또는 경제 실패 예. 그리고 안보 불안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야당이 좀 수권 정당이나 또는 뭐 대한정당으로서 아직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준엄하게 내리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비전과 예.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역구로 봐서는 또 충주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세 번째 이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동안 저는 충주시장 그리고 두 번의 국회의원 하면서 충주의 미래 비전을 좀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하는데요. 그 결과 충주시의 국비 예산을 매년 증액시켜 왔고 또 금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국비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의 염원인 국립박물관도 유치를 확정을 지었고 또 14개의 공공기관, 국가기관 유치했고 현대엘리베이터 본사도 유치하는데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수도권 고속교통망에 편입되는 그런 큰 성과도 났고요. 예. 이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종배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 네. 앞으로 좀 삼선 국회의원이 돼서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충주 발전을 앞당겨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전에도 이제 두 번의 선거를 치르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기간 특별히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벌써 두 번 했는데요. 예. 지난 3월 17일 날 코로나의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산업들 좀 지원하고 예. 그리고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위한 추경이었는데요. 그게 3월 1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이렇게 출발을 네네네. 해서 제가 공약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가 좀 더 않았군요. 힘들었다 예. 하는 그런 점인데요. 그동안 제가 충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시민들과 계속 소통해 왔기 때문에 네. 또 SNS 같은 것으로 소통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갔고요. 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흑색 선전을 하는 예. 것도 제가 어려웠던 점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로 지금 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네, 선거 끝나자마자 인사도 채 하기도 전에 예.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을 했는데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는 70% 국민들에게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치권에서 협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조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으로 협상에 임했고요. 예. 그래서 또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네. 지방의 재정도 줄여주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1조 2천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 또는
지방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워낙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4년을 어쨌든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제일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좀 아직도 침체돼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정착해서 일자리를 갖고 예. 또 외지에서 좋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충청북도를 만들어야 네네. 보다 활기차고 미래가 있는 충청북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충주를 중부 내륙권의 최대 첨단 산업 도시로 만들자.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이나 우량 기업을 한 30개 이상 유치를 하겠다 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좋은 일자리 15,000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네. 그 일자리 자체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인재가 거기에 채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지역 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게 하는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 균형 발전도 네.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힘 있는 이제 뭐 삼선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스스로도 이제 공약을 지키는 믿음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요. 공약들 뭐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또 이행을 해 나가실 계신가요? 제가 20대의 공약을 78개 공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3개는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제가 공약을 많이 한 편입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도 82개의 공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공모도 받고 해서 공약을 만드는데요. 공약을 만들다 보면 자꾸 욕심이 나서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어려운 공약들도 있는데요. 서충주 신도시를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로 만든다든지 또는 대형 콘도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공약도 많습니다. 관광이나 산업에 대한 공약도 많은데 제가 이제 3선 국회의원 됐으니까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꼭 공약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신분립이라고 시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 그 외의 모든 것들 약속한 부분은 꼭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뭐 선거 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이미 또 예결위에서 이제 관련 추경에서도 많이들 지금 애쓰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무너져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보관 갖고 계신가요? 네.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하고 정부 예산도 쓰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도 이제는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가 살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고 또 이 최저임금도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해야 되고 주 52시간도 보류를 해서 우선 경제부터 살려야 되지 않느냐. 민간의 경제가 활력을 갖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경제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뭐 코로나19 경제 관련한 질문 앞서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라고 할까요? 뜻하지 않은 사회적 재난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래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웬 무슨 코로나 듣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 또 그전엔 메르스, 사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아직도 좀 불분명한 상태고 이런데요. 이런 그 감염병들이 앞으로 더욱더
자주 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대응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만들겠다. 네.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메르스 이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을 했지만 독립적인 청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역이라든지 검역이라든지 조사 이런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질병관리청으로 이렇게 제가 공약한 것을 법안을 내도록 하겠고요. 예. 또 상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담 초반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거대 여당이 탄생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1대 국회 어떤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시는지요? 예, 21대 국회 참으로 어려운 국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도 어렵지만 여당 쪽에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당 쪽에서는 지금 여권에서는 개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의석수를 갖췄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소위 4+1 예. 해서 과반을 만들어서 예산안이나 공수처법, 선거법을 그렇죠. 좀 일방적으로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날치기 통과를 한 예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건전한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치할 수 있도록 제가 중진 의원으로서 예. 가교 역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 짧게 들으면서 대담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예, 예. 중진 의원의 위상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종배 제대로 잘 뽑았구나, 역시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또 국민들 또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무신분립,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충주시 선거구 이종배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선 이상